샌프란시스코가 배려하자 이정우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4경기 동안 이어지던 침묵, 안타 하나 나오지 않던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흔들린다는 말들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고 정교하던 타격은 거짓말처럼 가라앉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이정우 선수를 더 깊이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중견수 자리에서 잠시 내려오게 하고 타격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명타자라는 선택지를 열어준 것입니다. 이건 그저 타순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중심타자 이정우를 다시 깨우기 위한 구단의 진심 어린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단 한 타석 만의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1회 초 첫 타석, 미네소타의 파블로 로페즈가 던진 체인지업. 이정우 선수는 흔들림 없이 그대로 밀어쳤고 타구는 정확하게 좌측으로 빠져나갔습니다. 12타수 연속 무안타라는 고요한 침묵이 완벽하게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의 안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단의 결정이 옳았다는 걸 증명한 순간이었고 무엇보다 이정우 선수 스스로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말없이 드러낸 장면이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이날 경기에서 처음으로 지명타자로 나섰습니다. 외야 수비 없이 오직 타석에만 서는 이 낯선 선택은 선수 개인에게도 의미가 컸습니다. 그것은 그를 쉬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타격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겠다는 팀의 전략이었고 동시에 이정우라는 선수에 대한 최대한의 신뢰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정우는 살아날 것이다라는 믿음을 정확히 첫 타석에서 증명해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수많은 기록과 수치보다도 더 강력한 설득력이 그 안타 한 개에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경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이후에 새 타석에서 추가 안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우 선수가 첫 타석에서 보여준 타격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최근 투수들이 그의 오픈 스탠스를 분석하며 바깥쪽 승부에 대한 취약점을 노리기 시작한 가운데 그는 정면으로 그 허점을 깨뜨리는 한 방을 날렸습니다. 이날 안타는 수치상으로는 1안타에 불과했지만 그 파장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최근 OPS는 0.794로 내려갔고 5월 한 달 동안의 타율은 1할 8푼대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이날 타석에서 보여준 정확한 콘택트, 냉정한 판단 그리고 무너진 흐름을 되돌리는 힘은 숫자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증가였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이제 다시 중심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팀 내 타율 1위, 그리고 여전히 3번 타순의 이름을 올리는 선수. 침묵의 시기를 지나 다시 배트를 휘두른 그가 보여준 건 일시적인 반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질 줄 알았던 순간을 반전시키는 힘, 그 힘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번 결정을 통해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정우는 구단이 지키고 싶은 선수라는 것, 그리고 동시에 스스로 반등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 이제 팀은 9연전이라는 대장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입에서 이정우는 타격감을 되찾았습니다. 앞으로 그가 다시 장타를 만들어내고 타점을 쌓아간다면 오늘 이 안타는 그 반등의 출발점으로 회자될 것입니다. 구단의 배려가 낳은 결정, 그리고 이정우의 응답. 이 두 가지가 정확히 하나의 타이밍에 맞물렸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이미 이 경기는 전환점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이번 시즌 초반부터 빠르게 팀의 중심에 스며들었습니다. 3번 타순 고정, 중견수 수비, 팀 내 타율 1위. 출발은 순조로웠고 KBO 리그에서 보여주던 타격 기술이 메이저리그에서도 충분히 통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4월 한 달 동안 기록한 2루타 11개는 내셔널리그 전체 순위에서도 상위권에 들 만큼 강렬한 수치였습니다. MLB.com이 이정우 선수의 2루타 수치를 언급하며 샌프란시스코가 67년 동안 달성하지 못한 기록을 넘볼 수 있다고 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5월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장타가 줄고 타석당 집중도가 흔들리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상대의 투수들이 이정우 선수의 타격 패턴, 특히 오픈 스탠스를 철저하게 분석하며 공략을 강화한 것이 영향을 줬습니다. 몸쪽 공에의 강점을 보이던 타격 폼이 바깥쪽 공에는 약점을 드러냈고 변화구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는 장면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나온 지명타자 기용은 단순한 로테이션이 아니라 팀이 그의 기술적 리듬을 조율하려는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구단 내부에서도 이정우 선수가 슬럼프를 겪고 있다고 판단하기보다는 한정된 타이밍에서 다시 중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율의 시간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 첫 타석 안타는 기술적인 회복을 예고하는 징후였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이 안타를 통해 외부에서 제기된 여러 분석을 무력화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깥쪽 공에 대한 대처 방식이었습니다. 상대 투수의 체인지업을 정석대로 밀어쳐 좌측 안타로 연결한 이 한 방은 변화구에 대한 약점이 단기적인 흐름 문제였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정우 선수 특유의 결대로 보내는 타격 스타일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후 타석에서는 안타가 나오지 않았지만 팀 내에서는 이정우 선수의 타격 리듬이 다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특히 이날 경기에서 볼을 골라내는 능력과 스트라이크 존 판단은 초반 시즌과 유사한 수치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암시했습니다. 아직 OPS는 0.8 아래에 머물고 있지만 출루율과 타율 모두 리그 평균 이상이며 5월 부진을 끊어낸 이번 경기 이후 반등 가능성은 더욱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현지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언론들은 타선의 핵심이 살아났다는 것은 패배보다 더 큰 수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경기 자체는 미네소타에게 스윕을 당했지만 이정우 선수의 안타가 시즌 흐름에 있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정우 선수가 기록한 1안타 1타점이 단순한 통계 이상으로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이정우 선수의 이번 시즌 목표는 단기적인 성적보다도 메이저리그에서의 첫 완전한 시즌을 완성하는 데 있습니다. 지난해 어깨 부상으로 37경기 만에 시즌을 접어야 했던 아쉬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부상 없이 끝까지 시즌을 소화하는 것,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라는 팀 안에서 중심타자로 자리 잡는 것.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반응은 이 두 가지 목표에 모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합니다. 또한 향후 일정도 이정우 선수에게 유리한 흐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에서 펼쳐지는 9연전이 기다리고 있고 낯선 원정을 벗어난 상황에서의 안정감은 타격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단도 지명타자 기용을 일회성으로 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지금 반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팀이 연패를 겪고 있는 가운데 중심타자의 회복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정우 선수는 그 기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타격, 판단력, 그리고 응답, 이 모든 것이 곧 구단이 바랐던 전환점 그 자체였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지명타자 출전이라는 팀의 결정을 실력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침묵이 길었던 만큼 그의 안타는 더 큰 울림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 이상의 상징적인 응답이었습니다. 구단의 배려와 선수의 응답이 정확히 하나의 타이밍에서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지금 다시 중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타율, 출루율, 수비 능력 모두 여전히 팀 내 최상위권입니다. OPS는 다소 하락했지만 회복의 시작은 분명히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안타는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 투수의 공략에 대응하는 능력을 보여준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타석에서의 침착함과 밀어치는 기술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팀도 이정우 선수의 회복세를 확인하며 운영에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홈 9연전은 그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확실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부상의 흔적 없이 시즌을 치르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지난해와 같은 이탈 없이 꾸준히 경기에 나서는 것 자체가 큰 의미입니다. 메이저리그 첫 풀시즌, 그리고 중심타자로서의 존재감이 이제 점점 완성되고 있습니다.